이재명한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목격담 정치를 해왔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 동네 빵집 앞을 걸어가는 장면, 또 친구랑 만나서 이제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오는 장면, 이렇게 어디서 목격됐다더라 이런 정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해 들어갔었죠. 해외 직구를 일괄적으로 뭐 금지하는 거, 그 AC 인증 마크에 관련해 가지고 KC 인증 마크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일괄적인 금지 규제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기업 들어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정치 현안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제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개입을 해왔습니다. 헌법 제84조. 헌법 제8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라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현행범이 아닌 한 뭐 체포를 당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대통령은 그걸 떠나서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서요 이 소추라는 말 있잖아요. 소추라는 말은 형사 사건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든지 민사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소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소추는 기소다 기소. 재판을 넘긴다. 검찰이 수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걸 이제 재판해 주세요 하고 법원 쪽에다가 이제 공소장과 함께 딱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형사상의 소추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징역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범죄.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지금 재판을 3건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데 2027년 3월까지 2027년 3월 1일 날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027년 5월 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 재판도 중단해야 되나? 아니면 재판은 재판대로 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이제 회오리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헌법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헌법학자들은 이걸 좁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검찰이 기소하는 것만 말하는 거야.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판에 넘겨온 것은 재판은 끝까지 선고를 들어야지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이 헌법 제84조의 그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국정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선택했다는 뜻에 있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한과 국정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겠다는 취지야.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들어가 있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절차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는 순간, 국민의 선택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모든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일련의 절차들은 중단하라는 것이 헌법 제84조의 근본 취지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것도 이제 정파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보수 진영에 있는 헌법학자들은 이건 좁게 봐야지, 검찰 기소만 얘기한 거야, 재판 끝까지 받아야지, 무슨 소리, 이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진보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헌법학자들은 아니다, 넓게 봐서 재판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전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홍준표. 그때 이제 보수 정당인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에 재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형사 재판이, 정치자금법 위반. 근데 그때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벌인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졌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홍준표 무죄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거에서 떨어졌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지, 그래서 뭐 하나만한 얘기처럼 이제 흘러가 버렸는데, 근데 이재명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재명에게는 이런 논란이 많은 인물이구나.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만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상 만약 이재명이 덜컥 대통령이 당선이라도 되면 그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가해의 리스크가, 이건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다면 이제 이재명의 헌법 리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딱 선사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자 받으세요.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반헌법적인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등에 짊어지고 가시오. 헌법 리스크요. 헌법 리스크. 이거 딱 내미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은 골치 아파진 겁니다.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이화영 9년 6개월 유죄 심판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 이튿날 토요일 날 한동훈이 헌법 리스크, 당신은 사법 리스크 정도가 아니야, 헌법 리스크 어떻게 할래? 국민적 논란의 대상 인물이 당신이야. 이렇게 딱 내미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한 번 더 뽑히는 건지,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예정돼 있는 것처럼 개정을 해서 뭐 연임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이면서 동시에 당대표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런 개인적인 운명과 별도로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라는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갈 줄 알았더니 그 수레바퀴보다 10배쯤 더 큰 헌법 리스크라는 수레바퀴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새로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수레바퀴를 한동훈 위원장이 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의 그 출마 또는 당대표를
노리는 또는 대권까지도 노리고 있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잠룡들 일제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섰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판결, 그다음에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그리고 이재명의 그 당대표 겸 대선 후보 겸직을 노린 뭐 당권과 대권 분리의 예외 규정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룡들은 이제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잠룡들은 잠룡들끼리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먼저 이재명을 탁 때리자 그다음에 나경원 때리고 안철수 때리고 오세훈 때리고, 오세훈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서울시장이잖아요. 서울시장 아니 부시장이 서울시장 모르게 부시장에서 전결할 게 따로 있고 저도 광역단체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데 두 군데가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아니에요. 내가 서울시장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어. 이재명 지사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대북 협력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800만 달러가 지사도 모르게 부지사 힘으로 그게 오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가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라.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어제 간밤 사이에 우리 조선일보 앞에도 여기 그 오물풍선이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북한 쪽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북 확성기 이제 그 가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도 아마 매우 순발력 있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임위원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과방위원장 뭐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하겠다. 또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야 11개만 하지 말고 18개 상임위원회 전부 다 우리가 독식해버리자.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참 여기 저항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습니다. 다수결로 해버리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이 뭐냐. 우리는 국회 일정 전체적으로 보이콧. 그래 알아서 다 해. 우리는 상임위원회도 안 나가고 국회 본회의도 이제 앞으로 안 나갈 테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다 해. 국민들이 가만 놔두나 두고 보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민주당도 부담스럽죠. 국민의힘 안 오면 우리가 말이야 18개 상임위원장 다 먹어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국민적 역풍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